김도연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의 가로수들이 가을 바람에 살랑거리며 노란 잎들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비서가 재빨리 뒷문을 열어주었죠.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 일정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김도연은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8의 나이가 무생하게 그의 등은 여전히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깊게 파인 주름과 희크한 머리카락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일단 프론트부터 둘러봐야겠네. 직원들에게 내가 온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지. 회장님 지시대로 아무도 모르게 해 두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시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직원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호텔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수십 년간 그가 이곳은 서울 프라임 호텔 체인의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변함없는 서비스 품질에 있었으니까요. 로비로 들어서자 익숙한 분위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우아한 샹들리에 지방의 작은 도시에 위치한 이 호텔도 서울 본점의 품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도연의 눈에는 세월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벽지가 약간 낡았고 가구들은 오래되었으며 로비의 꽃병에는 신선한 꽃이 아닌 조화가 꽂혀 있었죠. 리모델링을 해야 할 시기가 됐군. 그는 천천히 프론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투숙객은 거의 없었고 데스크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도연의 인사에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프라임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연의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 그 미소, 그리고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닮아 있었어요. 미영이, 여배우처럼 아름답진 않았지만 단정하고 지적인 그녀의 모습은 김도연의 가슴을 쿵쿵거리게 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한소희라고 적혀 있었고 지배인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객실 예약하시려고 오셨나요? 한소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한소희가 몸을 약간 숙이자 그녀의 재킷 옷깃에 달린 작은 브로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피치로 빛나는 나비 모양의 브로치였어요. 그 순간 김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브로치는 그가 아내 미영에게 결혼 기념일에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나비의 날개 안쪽에는 M&D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김도연의 손이 저절로 가슴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숨이 가파졌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한소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의사를 불러드릴... 아닙니다. 괜찮아요. 김도연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이 호텔 본사의 직원이에요. 품질 점검차 왔습니다. 한소희의 얼굴이 약간 긴장했습니다. 아, 본사에서 오셨군요. 미리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불시 점검입니다. 걱정 마세요.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호텔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도연은 그녀의 브로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착각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미용의 브로치였어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5살 딸 수아를 이루는 후 그 브로치는 시신과 함께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브로치가 여기에? 김도연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유령과 마주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비서가 다가와 속삭했습니다. 일정이 있으십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한소희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한소희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브로치는 어떻게 그녀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김도연은 그날 하루 종일 호텔을 둘러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소희와 그 브로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객실 점검, 주방 시설 확인, 직원 교육 현안 검토 등 계획된 일정을 기계적으로 소화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어요. 회장님, 다음은 마케팅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도연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득 결심이 섰어요. 회의는 내일로 미루게. 나는 오늘 저녁에 혼자 있고 싶네. 비서는 놀란 별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호텔 경영에 모든 것을 바쳐온 김도연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떻게 호텔 레스토랑에서 할 테니 걱정 말게.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이제 체크인하는 투숙객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프론트 데스크에는 한소혜를 포함한 3명의 직원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도연은 로비의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한소희는 투숙객들을 대할 때마다 진심 어린 미소로 응대했고 어떤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그녀의 움직임, 말투, 심지어 손질까지 모든 것이 김도연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영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김도연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에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미영과 수아가 탄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 수색대가 안에 시신은 찾았지만 5살 달수아의 시신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의 무력감.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수아가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미영의 마지막 말이 귀에 올렸어요. 그날 아침 미영과 수아는 지방에 있는 미영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중요한 미팅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죠. 그것이 그의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김도연은 괴로운 기억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소희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그는 호텔 매니저를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한소희의 지배인에 대해 좀 알고 싶네요. 오래 근무했나요? 매니저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희 씨는 우리 호텔의 보물입니다. 3년 전에 왔는데 그동안 투숙객 만족도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직원이죠.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 매니저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정보라서. 김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본사에서 승진 후보자들을 검토 중이라서요. 괜찮습니다. 매니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희 씨는 이병아라고 들었어요. 어릴 때 병원에서 발견되어 보호소에서 자랐다고 하거든요. 34지만 한 번도 결혼한 적 없고 가족은 양부모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김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아라니 병원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리고 나이는 34면 수아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일 텐데 혹시 그녀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나요?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남부 지방의 어떤 병원이었다고. 김도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 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과 수아의 사고가 났던 곳도 남부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수아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혹시 수아가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김도연은 호텔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본사에서 오신 김 과장님 맞으신가요? 김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소희가 그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유니폼을 벗고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브러치는 여전히 옷깃에 달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집에 있는 김도현은 급히 일어서면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에 좀 안색이 좋지 않으셔서 한소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하셨나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하시겠어요? 호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소희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좋습니다. 아직 식사 전이었거든요. 그녀가 김도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은은한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김도연은 그 모습에서 다시 한번 미용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는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 브로치 참 특별해 보이네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소희는 무의식적으로 브로치에 손을 가져갔어요. 아, 이거요? 네, 제기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에요.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단서니까요. 김도연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단서라니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이병하라는 건 아시나요? 김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이제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나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소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가슴 한편에 품어온 공허함이 묻어 있었어요. 30해 전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누군가가 저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때 제 곁에는 이 브로치와 작은 손수건, 그리고 오르골이 전부였죠. 김도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감정을 가라앉으려 했어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그 물건들은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네, 물론이죠. 제 전부니까요. 한소희는 브로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나머지 물건들은 집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직접적인 질문은 그녀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었기에 천천히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호텔리어가 되셨나요? 한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양부모님께서 데려다 주신 호텔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호텔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소희의 열정과 전문성에 김도연은 감탄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호텔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소희가 문득 물었어요. 저희가 본 적은 없지만 모두들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도연은 잠시 맘 한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회장인 줄 모르고 있었군요. 그분은 가족을 잃은 후 일에만 몰두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족을 잃으셨다고요? 한소희의 눈빛이 동정으로 가득 찼어요. 네, 오래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김도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호텔 사업에 모든 것을 받으셨다고 해요.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이라는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왜 저를 포기해야 했는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김도연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지금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데 그녀는 자신이 포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그냥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혹시 그 손수건과 오르골을 볼 수 있을까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소희는 약간 놀란 별점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도연은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래된 물건들에 담긴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내일 퇴근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아파트가 호텔에서 멀지 않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김도연은 호텔 로비에서 한소희와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좋은 변호사와 사립함정을 구해줘. 그리고 DNA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 다음날 아침 김도연은 호텔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한소희의 근무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했어요. 어떤 투숙객이 예약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을 때도 한소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미영이의 침착함을 닮았고 점심시간 김도연은 호텔 주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한소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 김도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30년 동안 이렇게 혼자였다니. 오후에는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가 왔습니다. 한소희는 30회 전 남부 지방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그녀의 나이는 대략 5살로 추정되었다고 해요. 발견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심한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가 있었어요. 그 병원은 미영과 소아의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기도 정확히 일치했죠. 살아있었구나. 소아가 살아있었어. 김도연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복도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빈관을 묻었죠. 그런데 소아는 살아있었고 그것도 아버지를 모른 채 혼자서 잘 안 했던 것입니다. 김 과장님 괜찮으세요? 김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그는 가까스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세요. 의무실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김도연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영의 딸 싸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에 약속 지키실 수 있나요? 한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6시에 퇴근하니 7시에 제 아파트로 오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은 한소희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아파트였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현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소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호메오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그 브로치를 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 과장. 김도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아파트로 들어서 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한소희와 나이든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부모님과 찍은 사진인가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5살 때부터 20살까지 함께 살았죠. 두 분 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소희는 김도연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물건들이에요. 김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바랜 분홍색 손수건과 작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 한쪽에는 SK라는 이니셀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수아 김의 수유의 김의 이니셀이었습니다.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미영이 수아의 첫 생일에 직접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한소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김도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소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김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DNA 검사 결과도 없었고 확실한 증거도 부족했어요. 그저 강한 직감과 우연의 일지만이 있을 뿐이었죠. 저는 사실 호텔 품질 관리팀 과장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이 맞지만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어요. 아직은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본사 경영진입니다. 한소희의 얼굴이 약간 긴장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 아닙니다. 전혀요. 김도연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업무 능력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한소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잠시 걱정했어요. 김도연은 다시 상자 속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르골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순간 친숙한 멜로디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작은 별이라는 노래였죠. 수아가 잠들기 전 항상 듣던 그 노래, 이 노래를 좋아하세요? 김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소희는 눈을 감고 멜로디에 몸을 맡겼어요. 네,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김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수아를 재울 때마다 이 오르골을 틀어주고 냈었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죠. 손수건의 이니셜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항상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SK, 제 이름은 한소희니까 맞지 않잖아요. 어쩌면 제 본명의 이니셜일까 하고 생각했죠. 김도연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한소희의 손을 잡으려다가 황급히 멈추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30년을 살아오셨군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네, 이것들이 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니까요. 한소희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딸인지, 그건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빈 공간이었죠. 김도연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했었어요. 지금 당장 그녀를 끼워 안고 내가 내 딸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성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대화는 깊어져 갔습니다. 한소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양부모와의 생활 호텔리어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김도연은 그녀의 모든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의 딸이 살아온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한소희가 문득 물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김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브로치가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과 매우 비슷했어요. 한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이 브로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친부모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소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생각이 잠겼어요. DNA 검사요. 어떻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사에 좋은 연결망이 있어요. 김도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소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사실 제 친부모에 대해 항상 알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살아계신지 왜 저를 포기했는지 김도연의 가슴이 아팠어. 그는 자신의 딸이 포기되었다고 생각하게 놔둘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내일 검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만으로 가능해요. 그날 밤 김도연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30년을 돌이켜 보았어요. 아내와 딸을 잃은 후 그는 완전히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슬픔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 결과 서울 프라임 호텔은 전국적인 체인으로 성장했고 그는 호텔 업계의 거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수아가 살아있었어.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호텔로 불렀습니다. 한소희에게는 본사의 직원 건강 검진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의심 없이 검사에 응했고 김도연도 자신의 DNA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소희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긴급 처리를 요청해 두었어요. 3일 안에 나올 겁니다. 김도연이 대답했어요. 그 3일은 김도연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어. 그는 호텔 점검을 마무리하면서도 계속 한소희와 가까이 있으려 했어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호텔 경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소희는 놀라운 통찰력과 열정을 보여주었고 김도연은 그녀가 자신을 닮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셋째 날 저녁 마침내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김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치합니다.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통화를 마친 김도연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한소희는 그의 딸 수아였습니다. 그의 잃어버렸던 딸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그의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한소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믿어줄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김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는 한소희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녀의 브로치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 브로치는 어떻게 그녀에게 전해졌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안에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도연은 호텔의 VIP 라운지를 예약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여러 번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다르게 진실을 말할 것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소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그 브로치를 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한소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김도연을 본사이사로 알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소희 씨, 김도연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따라 주었어요. 한소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됐나요? 제 친부모에 대한 단서라도 있나요? 김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과요? 한소희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정체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호텔 이사가 아니에요. 김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서울 프라임 호텔의 회장이죠. 한소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고요? 왜 그러신 거죠? 당신의 브로치를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브로치는 제가 30년 전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한소희는 무의식적으로 브로치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제가 병원에서 발견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맞습니다. 김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아내와 5살 난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시신은 발견되었지만 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죠. 한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김도연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짐작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의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김수아.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손수건에 수놓아진 SK는 그 이름의 이니셜이에요. 한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김도연을 바라보았어요. DNA 검사 결과 우리는 김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이에요. 소희 씨 많이 수아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소희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김도연은 서류 봉투를 건네했습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어요. 한소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보고서를 읽어내려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왜 30년 동안 수아야. 김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강에서 내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모두가 내가 물에 떠내려 갔다고 했어. 나는 너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 자책하며 살았다. 한소희는 자신의 과거가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김수아인가? 이 사람이 정말 그녀의 아버지인가? 그렇다면 그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고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한소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김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사고 당시 너는 엄마와 함께 차에 있었어.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지. 수색대가 엄마의 시신은 찾았지만 내 모습은 끝내 찾지 못했단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살아남았을까요? 한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나도 알 수 없어. 김도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가 병원에서 발견되었다면 누군가가 너를 구조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브로치 그건 내 엄마가 항상 가슴에 달고 다녔던 것이야. 한소희는 브로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브로치를 항상 소중히 여겨왔어요. 그것이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이었죠. 혹시 한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아셨나요? 이 브로치는 어릴 적 어떤 아주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고 사라지셨거든요. 김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아주머니가 내 손에 쥐어줬다. 내 간호사들 말로는 어떤 젊은 여성이 저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왔다가 브로치를 제게 주고 사라졌다고 해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김도연은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리가. 미영이는 사고 현장에서. 미영이요? 그게 제 어머니 이름인가요? 그래, 내 엄마 이름은 김미영이었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강인한 여성이었지.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너에게 브로치를 줄 수 있었을까? 한소희는 천천히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 브로치에 특별한 애착을 느꼈어요. 마치 그것이 그녀를 지켜주는 것 같았죠. 혹시 이 브로치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브로치를 풀어 김도연에게 건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나비 모양의 브로치였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M&D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브로치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문득 뭔가를 발견했어요. 브로치의 중앙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평평했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브로치의 뒷면이 살짝 열렸어요. 이게 뭐지? 김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소희도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열리는 건가요? 김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의 뒷면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가 접혀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쪽지가 한소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은 미영의 필체였습니다.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글씨체에 여보. 김도연이 쪽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딸은 살아있을 거예요. 이걸 가진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미영.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쪽지를 한소희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건 한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고 직후에는. 김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미영이 살아있었다면 왜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수아만 병원에 데려다 놓고 사라졌을까?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한소희는 어머니의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글자 위를 천천히 덤듬었습니다. 마치 그 글씨를 통해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했죠. 어머니는. 한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구하셨던 거군요. 그리고 이 브로치를 통해 메시지를 남기신 거고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상황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사고 후 어떻게든 강에서 빠져나와 수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너무 심하게 다쳤을 테고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병원에 데려다 놓았을 거예요. 왜 직접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한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 아이 같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김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이는. 내 엄마는 아마도 너무 위독한 상태였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키려 했던 거지.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 병원 기록에는 어떤 여성이 너를 데려왔다고 했지?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젊은 여성이 저를 안고 응급실에 들어왔다가 브로치를 주고 사라졌다고 해요. 당시 저는 의식이 없었대요. 그 여성의 상태는 어땠지? 다친 흔적은 없었니? 한소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들 말로는 그 여성도 상처가 있었대요. 옷에 피가 묻어 있었고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사라졌대요.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미영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끝까지 우리 수아를 지켰구나. 한소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부모의 딸이었어요. 아버지 한소희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 자신도 놀란 듯 했어요. 김도연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아버지라는 말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소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아야, 아니, 소야.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혼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다니. 한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김도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주름진 피부를 따라 내려갔어요. 저는 한소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버릴 만한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절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죠.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널 찾았어. 수색대가 일주일 넘게 강을 뒤졌어. 하지만 결국 모두가 포기했지. 나는 내 민관을 묻고 30년을 살았다. 한소희는 자신의 양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죠. 그 빈자리가 이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였나요? 한소희가 물었습니다. 김도연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넌 항상 웃음이 많았어. 호기심이 많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지. 내 엄마를 닮아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나를 닮아서 고집 있었어. 한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의 자신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도연이 계속했습니다. 넌 이 오르골 노래를 들으면서 잠들기를 좋아했어.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으면 넌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절대 손을 놓지 않았지. 한소희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끊어져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한소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오래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은. 김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나 한소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를 안았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포옹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김도연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30년의 그리움 후에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게. 우리 딸. 그 순간 호텔 라운지 밖에서 작은 소동이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문 앞에 모여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인이 호텔 회장과 포옹하고 있는 모습에 놀랐던 것이었죠. 한소희와 김도연은 서로에게서 떨어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시간의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소희가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하면 돼. 하지만 한 가지 제한이 있어. 본사로 와서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호텔 체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야. 한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꿈꾸었던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아버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단어는 이제 그녀의 입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김도연은 브로치를 다시 한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항상 간직하렴. 한소희는 브로치를 받아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제 그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들이 라운지를 나설 때 호텔 직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소희의 동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김도연은 잠시 멈춰서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서울 프라임 호텔의 회장 김도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딸 김수아입니다. 직원들의 입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인이 호텔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한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은 한소희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요. 하지만 맞아요. 저는 김도연 회장님의 딸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인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한소희는 항상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했기에 모두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던 것이었죠. 김도연과 한소희는 나란히 호텔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딸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프라임 호텔 본사의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소희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호텔 체인의 부사장이 되었어요. 회의 준비됐어요. 소희 씨 비서가 조용히 알렸습니다.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김도연과 다른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딸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 이제 시작하죠. 한소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한 호텔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컨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그녀는 이병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집과 같은 느낌을 선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도연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적이었어. 내 어머니가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한소희는 옷깃에 달린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브로치를 항상 지내고 다녔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들은 함께 김도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미영과 어린 소아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김도연과 한소희의 최근 사진도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머니의 길이죠. 한소희가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함께 가자. 한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머니의 묘소를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항까지 더 계획이 있어요. 한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보육권을 위한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는 일이죠. 김도연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한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과거의 퍼즐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한소희가 물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만든 된장찌개요. 김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영이의 된장찌개 어떻게 알았니? 한소희는 미소 지었어요. 양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를 유독 좋아했다고요. 마치 이미 알고 있던 맛인 것처럼요. 김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었단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딸은 함께 식사를 하며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소희는 문득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 별들 중 하나가 어머니일지.